일단 이제 플렉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주신 링크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줌 채팅으로 뭘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거 플렉스 대시보드는 이거 하나 페이지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오버뷰 해가지고 이제 전체 플렉스 대시보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뷰는 사실 샤이니 앱과 비슷한데 이제 플렉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레이아웃에 제약을 받고 이제 그 레이아웃에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짜 대시보드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이 있지만 이제 훨씬 모듈화가 잘 돼 있어서 만들기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 다시 이쪽 RStudi오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이아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그 저거를 까셔야 됩니다. 인스톨해서 인스톨 패키지에서 여기 플렉스 대시보드라는 애를 까셔야 돼요. 플렉스 대시보드. 얘를 까시고 라이브러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마크다운 할 때 U 파일에 발마크다운 하면은 from 템플릿에 여기 플렉스 대시보드라는 애가 생기거든요. 얘를 클릭하셔서 만들면 되고, 얘가 굳이 깔려있지 않더라도 이제 마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면은 이제 패키지가 자동으로 인스톨이 안 된 거는 인스톨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알마크다운이랑 다른 점은 결국 여기에 있는 YAML 이 부분만 달라요. 그래서 아웃풋 플렉스 대시보드 이렇게 플렉스 대시보드 뭐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그냥 알마크다운이랑 이제 똑같은 겁니다. 여기만 다른 거고요. 이제 이게 선언이 이제 앞에 돼 있으면은 YML이 선언이 돼 있으면은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문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샵샵샵 세 개를 쓰면은 이렇게 하나의 레이아웃이 생성이 됩니다. 하나의 레이아웃이 생성이 되고 이 안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테이블을 넣든 차트를 넣든 뭐 인터랙티브한 차트를 넣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1을 기준으로 하나, 차트 2를 기준으로 하나, 차트 3를 기준으로 하나, 차트 4 기준으로 하나 이렇게 레이아웃이 하나씩 생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차트 5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은 차트 5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렉스 대시보드 이제 이게 vertical 레이아웃이 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이제 계속 쌓아 나가는데 이 수직으로 돼 있는 화면에 이제 그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서 지금은 화면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크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요만큼 정해진 화면에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가 한 10개 있다고 치면은 좀 자리가 좁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정도 있다고 하면은 자리가 이제 점점 좁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스크롤 하는 건 제가 또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 부분이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플렉스 테스트 2 R&D로 만든 애는 지금 레이아웃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 컬럼이라는 애의 데이터 위스를 600이라고 정해주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면은 컬럼이라는 애의 데이터 위스를 400으로 정해진 이 두 파트가 있습니다. 두 파트로 일단 나눈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모듈처럼 차트를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컬럼 이 첫 번째 컬럼 이 600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차트가 이제 생기고 이 컬럼 400 안에 있는 차트가 이렇게 생기는데 딱 진짜 이 두 개 안에 밀어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차트 4 밑에 그냥 차트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 밑에 하나 더 생기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4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4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컬럼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이 컬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컬럼을 하나 더 생성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200, 200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 잠깐만요. 잘 나뉘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개념상으로는 그 세 개를 나누려고 마지막으로 하고, 200 나누고 거기다 차트를 안 넣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밑에다가? 맨 마지막 거에? 아, 그 맞네, 블록을 맞네, 안 넣는 맞네, 거 아니에요? 맞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네. 네, 맞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컬럼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컬럼 기준으로 지금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게 플렉스 대시보드를 오리엔테이션을 로우로 넣은 건데요. 여기는 버티컬 레이아웃을 필로 넣었고 오리엔테이션을 로우로 넣은 거예요. 로우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로우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우에 차트 2, 차트 3가 있는데 두 번째 로우에 차트 4를 넣으면은 두 번째 로우에 세 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로우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로우를 하나 더 생성해서 뭐 이렇게 만들면은 세 개의 로우가 생기고 이렇게 레이아웃이 분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로우로 분할을 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 레이아웃 안에 그래프를 직접 넣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제 그래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넣을 수 있는 HTML 위젯 패키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잠깐 또 화면을 새로 공유해 드리면은 이제 유명한 것들이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플롯 LY는 뭐 저희가 좀 그나마 익숙한 플롯리라고 하죠. 네, 이거 제일 익숙한 저희 인터랙티브한 패키지인 것 같고 뭐, DY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리플렛은 저희 지도 데이터 시각화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리플렛하고 알부케도 그렇고 파이 차트도 그렇고 이거는 들어가 보니까 저기 GitHub이 닫혀 있던데 이건 현재는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그럼 5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패키지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예시로 제공하는 패키지는 이거 5개 정도를 좀 대표적으로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RStudio로 돌아오면 지금은 DY그래프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이런 차트들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조금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그 플렉스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조금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vertical layout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vertical layout이 스크롤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스크롤링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레이아웃이 스크롤링이 가능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YML의 이 vertical layout을 스크롤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레이아웃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컬럼 기준, 로우 기준, 스크롤 기준 또는 이제 그리드 맞춰서 뭐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지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테마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조금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페이지를 나누어서 하거나 또는 이제 또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저희 PPT 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짤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용한 게 저는 이제 스크롤 같아요. 스크롤이 아무래도 모바일이든 웹이든 가장
익숙한 형태의 레이아웃일 것 같고, 그래서 일단 vertical layout은 스크롤이라는 거를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 이제 차차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직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fig width와 fig height, 그러니까 피겨의 width와 height를 이제 조절해서 안에 있는 차트를 이제 구성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10으로 줄이면은 10만큼 줄인 만큼 이제 차트가 구성이 될 거고요. 다른 차트들도 마찬가지죠. 줄지 않고 늘어나네. 예, 아마 비율을 맞추나 봐요. 비율을 맞추는 3으로 놔볼까요? 저희 처음에 15였잖아요. 그쵸? 10이었, 기억이 안 나요. 15였을 거예요. 15였는데, 음, 제 생각에는 약간 10을 넘어가면은 뭔가 위스를 기준으로 음, 조금 전체적인 비율을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그래서 위드랑 화면에, 하이트에 대한 비율이 아무튼 나타나네요, 화면에. 네, 네. 네. 이것을 좀 맞춰서 뭐 하는 거는 뭐 개인의 몫이니까. 아무튼 위스와 하이트를 조절해서 맞출 수 있는 것 같고. 네, 차트 2와 차트 3도 한번 그냥 그거를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예시적으로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플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테이블, 저희 케이블 함수 있잖아요. 니트 아래 케이블 함수를 써서 이제 아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DT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써서 DT 패키지에 이렇게 스크롤링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패키지 몇 개를 써봤어요. 그래서 써봐서 리플렛 패키지라는 애를 써봤는데 이렇게 예시인데 이게 뉴질랜드의 그거 아래 최초 발원지 여기를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클랜드 지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찍는 거 내지 저희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지도에 범위 정해서 이렇게 블럭 정해서 뭐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더 적고 뭐 그런 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히트맵들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봤고요. 그런 예시가 있었고 스토리보드.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플롯리 플롯리를 사용을 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차트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나오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차트를 결국 레이아웃 안에 담을 수 있다. 레이아웃 안에 담을 수 있다가 이 플렉스 대시보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R 복회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R 복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줌인할 수 있고 아웃할 수 있고 하는 인프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줌아웃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더블 클릭? 안 먹히네요. ESC는 아니겠지? 누르기 겁나서 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차트라는 패키지도 한번 써봤어요. 하이차트도 한번 써봤고 얘는 이제 뭔가 클러스터링 하기 되게 좋은 그런 것 같아요. 클러스터링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좀 더 동적으로 보여주기 좋은, 아름답게 보여주기 좋은 차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페이지 1이라는 이 블럭 안에 또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 이게 페이지라는 걸 사용하면은 이렇게 페이지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페이지 1, 2 보이시죠? 1, 2. 페이지 2에는 제가 또 다른 내용을 넣어요. 페이지 1과 페이지 2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내용을 분할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바가 지금 이렇게 1, 2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내비게이션 바가 이거를 설정을 해 놓으면은
이런 초록색 바와 함께 이렇게 뭐 about이면은 뭐 example 사이트에 대한 거를 이제 하이퍼링크 걸어놓을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페이지 게 밑에 분할 선 그어 놓은 거 저 개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이것도 그냥 계속 여러 개 늘어날 찍히게 거예요. 되고 해볼까요? 그러면? 페이지 3로 하면은 3까지 바로 늘어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밑에 그 R 스크립트에서 지금 이퀄 사인을 쓰셨잖아요. 네.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퀄 몇 개 쳐야 되고 이게. 아, 그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일정 3개 개수는 넘어야 이상이면 못 되고 키고 이런 건가? 그래서 네, 그렇게 개수를 정하고 하진 않아봤거든요. 네, 여기서 해볼게요. 한 3개만 해볼까요? 세 개 이상이면 됩니다. 3개까지는 되네. 네.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3개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거 소스 코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소스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을 넣고 빼고를 EYML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시면은 이게 아마 안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자기가 링크하고 싶은 거를 여기에 넣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얘들을 다 이렇게 저거를 하면은 커멘트 아웃을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라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그거에 맞게 목적에 맞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시각화 대시보드 할 때 많이 넣는 게 이런 뭐 그래프들 포함해서 이런 KPI 지표들 많이 넣거든요. KPI 지표를 여기서 이제 밸류 박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밸류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마다 그거를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좀 독립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를 이제 스크롤로 처음에는 설정을 했지만 데이터 오리엔테이션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우즈로 설정을 하면은 이제 로우즈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우 1, 로우 2 이런 식으로 로우즈 기준으로 넣을 수 있게 좀 독립적으로 페이지별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페이지 안에 다르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페이지 안에 레이아웃을 예를 들어서 뭐 컬럼으로 넣었다, 로우로 넣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KPI 뜻이 뭔가요? KPI가 Key Performance 인덱스, Indicator라고 해서 인디케이터.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쿠팡 회사의 오너라면은 저희의 KPI는 뭐 매출이 얼마냐 또는 뭐 MAU라고 해서 한 달 안에 사용한 사용자 수가 얼마냐 그렇게 키가 되는 퍼포먼스 지표들을 얘기해요. KPI라고 보통 기업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핵심 지표들을 표현할 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해 매출은 100억인데 우리 한 해 매출은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은 뭐 20억이야. 그리고 현재 뭐 비용은 한 30억 썼어. 뭐 이런 지표들을 그냥 이렇게 딱 하나의 값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걸 이제 KPI라고 해요, 보통. 예, 저희가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이런 게이지 차트들도 이제 KPI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타겟 값이 있고 실적 값이 있어서 그 타겟 대비 실적이 얼마나 되냐도 KPI고 현재 우리의 매출 실적이 어떻다 또는 우리 영업 실적이 어떻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것도 KPI에 포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런 밸류 박스를 이제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서 articles per day라고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올해의 매출 이렇게 하면은 올해 매출의 이제 밸류 박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대시보드니까 가장 먼저 이제 표현이 되기에 좋은 거죠. 올해 매출 추리가 돼 있고.
그리고 뭐 이것을 이제 로우 안에 담았으니까 이제 차례대로 이제 옆에 이렇게 붙는 거죠. 거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밸류 박스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연필 모양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아이콘도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다시 저쪽 그 플렉스 대시보드의 내용을 보고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아마 appearance였나요? appearance가 아니고 컴포넌트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컴포넌트에 보시면은 이런데 이제 아이콘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온 아이콘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폰트 어선 같은 경우에는 FA GitHub GitHub 모양의 아이콘 쓰고 싶으면은 FA GitHub 뭐 FA 500TX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지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도 이렇게 조금 지정을 해서 좀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좀 게이지 차트 같은 것도 보통 이제 대시보드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 같은 거 많이 표현할 때 게이지 차트를 많이 쓰는데, 게이지 차트 같은 것도, 게이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쓰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레이트는 저희가 지정한 값이고, 미는 0에서 맥스는 100까지, 100에서, 여기에서 100까지 정하는 거죠. 심볼은 퍼센테이지 하면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붙는 거고, 게이지 섹터는 석세스면은 80에서 100, 워닝이면은 40에서 79, 데인저면 0에서 39 해가지고, 이게 아마 색깔을 섹터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초, 주황, 빨강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섹터들에 해당하는 값으로 가면은 이제 값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70으로 바꿔볼까요? 70으로 바꿔볼까요? 870이 아니라. 70으로 바꾸면 아마 주황색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색깔은 이미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세스면은 초록색, 워닝이면은 주황색, 데인저는 빨간색 해서 이렇게 3분할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커스터마이징을 가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것도 이제 로우 기준으로 이제 몇 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도 각각 뭔가 저 하이퍼링크 같은 거를 달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방금 세팅으로 보내드린 그 링크에서 밸류 박스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시면은 방법은 이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페이지 분할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보드라는 게 하나 있던데, 스토리보드는 그냥 이제 레이아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레이아웃이에요. 이런 식의 레이아웃. 프레임 1, 프레임 2, 뭐 프레임 3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눠지겠죠. 스토리보드라는 게 약간 이제 발표할 때 진짜 PPT 슬라이드 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저희가 한 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제 레이아웃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그냥 스크롤보드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렉스 테스트 5 R&D 여기에 지금 설명한 내용이 사실 그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뭔가 추가하거나 레이아웃을 조금 바꾸거나 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또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바를 이렇게 옆에 넣거나 내비게이션 사이드 바를 옆에 넣거나 이런 이제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플렉스 테스트 5 안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페이지 분할하는 거, 스크롤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여러 패키지들, 인터랙티브한 패키지 사용해서 그 레이아웃 집어넣는 거. 그래서, 뭐, 게이지 차트와 밸류 박스에서 대시보드 만드는 거. 그래서 진짜 대시보드라는 그 테두리 안에 조금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핵심은 레이아웃이고, 레이아웃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어떤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 정해진 레이아웃 안에, 그래프와 이제 컨텐츠를 채워 넣는가가 이 플렉스 대시보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